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 영상을 보시는 시민들께서 내가 댓글을 올리던데 내 댓글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 댓글들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이제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뭔가 잘못됐겠지, 뭐 잘못 올리셨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에, 오늘 또 어제 마지막으로 올렸던 동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어요. 김태웅님 지금 또 해킹 당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맞나? 여기가 북한인가? 또 해킹이야. 이런 말씀을 댓글에 다셨거든요. 저도 이렇게 답글을 달려고 하면 제 모바일에 제 글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돌아섰다가 다시 모바일 켜보면 제 글이 삭제되고 없습니다. 아마 댓글 중에 좀 장문으로 쓴 댓글이라든지 좀 이렇게 여러 시민들이 보실 때 참 이런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민감한 문제 그런 글들을 누군가 차단하거나 저에게 댓글을 달 수 없도록 제 모바일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차단을 걸어 놓든지 아니면 댓글을 올리실 때 특정인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댓글을 올릴 수 없도록 어떻게 해킹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명시된 그 기본권,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자유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당신들은 당신들이 원하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런 동영상에 뭐 북한 보이부 해커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 일도 없을 것이고 뭐 중국, 일본에서 들어와서 이런 주제에 뭐 해킹을 하겠습니까? 외국의 뭐 그런 해킹 부대들이 이런 우리 국내 문제, 그것도 교통사고 문제 이런 데 들어와서 해킹하겠습니까? 뭐 암호화폐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난 안 그렇다고 봐요. 저는 지금 경찰관 문제, 수사기관 문제를 말하고 있고 거기에 공감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이게 참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문제구나 이런 것들. 그냥 그런 것들을 해킹해서 지울 생각을 하지 말고요. 고쳐나갑시다. 해킹하시는 분들, 그거 지시하시는 분들, 대한민국이 잘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댓글을 지운다고 그래서 이게 없어질 줄 아십니까? 시민 여러분, 제가 이번에 구정 전에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제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릴 때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해 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시겠다고 제발 좀 끝까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마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시다가 피할 수 없는 문제죠. 이런 문제들. 크고 작은 법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 가운데 제가 경험했던 그런 통영경찰서나
거제 경찰서나 대구 성서 경찰서나 경남 경찰청이나 이런 수사기관을 이렇게 경험해 보면 그게 마음에 맺히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떤 불순한 마음으로 어떤 뭐 충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저에게는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요,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제 이메일로, 동시에 이렇게 댓글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댓글 이렇게 써서 동시에 이렇게 복사해서 보내주시면요. 저도 이제 복사해서 쭉 그것을 동영상으로 읽어드릴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러니까 설 지나고, 그쪽 분, 그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분으로 보이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많이 바쁘시잖아요. 설 지나니까. 이제 뭐 설 전에 반짝하다가 흩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이제 저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뭐 없어질 거다 그런 의미로 쓰셨더라고요. 그때는 조금 심하게 뭐 수갑을 뒤로 채워서 질질 끌고 가야 된다 이런 말도 쓰고 좀 보기에 흉악한 말들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번역해서 보면서 많이 두려움을 느끼고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내와 이렇게 한국으로 이주해 와서 전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을 저희 집사람이 경험하면서 때로 두렵고 불안함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잘 이기고 있습니다. 댓글에 저분들 좀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런 댓글이 있거든요. 네, 시민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공론에 참여해 주셔서 이게 이런 일들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지되고 발전되고 그래서 그 시민이 적당히 공무원들을 견제하고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회사를 그렇게 관리하잖아요. 상과 벌이 명확해야지 그 회사가 잘 됩니다. 공로가 있으면 보너스를 지급하고 칭찬하고 또 승진시켜주고 또 회사에 악영향을 미쳤으면 손해를 끼쳤으면 또 그건 비평을 받아야 되고 대우를 좋게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위기로 해서 회사도 잘 되고 그 개인들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즈니스도 해봤고 실무 경험을 해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공직에 나가시기 전에 좀 실무 경험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얼마나 고단한지, 이익을 창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이익을 창출 못하면 정말 쪽박을 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그런 많은 그 시민들이 계시다는 거. 제가 뭐 아무렇게나 말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뭐 원고를 써가지고 요약해서 15분, 20분 내로
이렇게 소통한다 그러면 좋겠는데 제 시간 관계도 있고 그냥 뭘 써가지고 하면 좀 더 짧은 시간에 요약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말이 두 번 반복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거 그냥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저는 전문적인 직업인도 아니고요. 이런 교통사고 문제를 겪으면서 한국의 실정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들을 잘 고쳐나가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이런 발언을 최근에 했습니다. 개혁 못하면 한국은 망한다. 개혁 못하면 한국은 망한다. 네, 잘 말씀하셨어요. 좀 듣기 싫죠? 망한다 그러면 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좀 희망이 있는 그런 부드러운 언어, 또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그런 언어들을 그런 표현들을 듣고 싶으시죠? 근데 이 현실입니다. 뭐 한국은행 총재가 잘 아실 텐데 거시경제도 지표들도 잘 보시고 뭐가 문제고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작년까지는 이렇게 강도 높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작년에 보금자리 이론 그래서 정부에서 부동산 쪽으로 얼마 한 40조 정도 풀었죠. 근데 뭐 약발이 조금 먹히나 그러다가 계속 지금 부동산이 하락을 거듭하고 있죠. 네. 그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인데 그나마도 올해는 그렇게 쓸 돈이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 이렇게 많이 어려워질 때 그렇게 방어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지금 나라의 국고가 비었습니다. 낮게 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다 그랬어요. 이창용 총재가. 높게 달린 과일을 따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좋은 말씀하셨어요. 20대 때는 혈관이 팽팽하고 피부도 탄력이 있고 좋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고 운동 못하고 또 이렇게 육류를 섭취하고 또 피곤에 쪄들고 그러면요 혈관도 막히고 뭐 당뇨도 오고 고혈압도 오고 동맥경화도 오고 그러지요. 뇌혈관도 막히고 우리 나라 실정이 지금 그렇게 녹록하고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창용 총재가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 지표 중에 통화량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 가면 혈액 검사를 해서 혈액 수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좀 낮다. 그러면 정상치에서 높다 그러면 어떤 질병이
의심스럽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사해서 또 치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시경제 지표들 가운데 뭐 국제 수지라든지 통화량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다 중요하지만 통화량 중요하죠. 경제의 P는 통화잖아요. 화폐. 그래서 이 통화량이요. 23년도 작년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전월 대비 0.8%가 늘었어요. 근데 이 수치가 뭐 1%도 안 되니까 작은 거 같잖아요. 근데 그게 한 30조 됩니다. 우리나라 총 통화량이 3,925억 원이에요. 3,925조 원. 그러니까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근데 이제 30조가 늘면요. 그거 한 달에 그렇게 늘어나면 1년이면 전체 통화량의 10%가 늘어나는 겁니다. 화폐 양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르고 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죠.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화량은 계속 늘거든요. 근데 완만하게 이렇게 늘면서 또 재화도 완만하게 늘면서 그 밸런스가 맞을 때 부작용이 덜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통화량이 늘어나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이렇게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요. 그렇지만 뭐 수출이 잘 돼야지 외화가 들어오고 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 그렇게 경제가 활력이 있어서 돌아갈 텐데 세수도 이렇게 잘 거치지 않고 장사도 잘 안 되고 또 기업들 수출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또 수입을 해와야 되는 건 또 그대로죠. 저가의 공산품들 그대로 들어오고 기름도 그대로 사와야 되고 또 한국 환율이 계속 환율이 꾸준히 오르잖아요. 2018년부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한 1,100원 정도 했는데 2024년 어제 환율 보니까 1,336원. 네, 많이 오르고 있죠. 제가 2년 전에 이렇게 한국에 와서 저희 집사람이 오기 전에 동대문 근처에서 백반을 먹을 때 6,000원짜리를 먹었어요. 먹을만 했고 또 이제 다이어트도 좀 하려고 하고 고기 조금 피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한 끼 요기할 때 한 그 근처 찾아보니까 6,000원짜리 밥 먹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많이 좀 살도 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런 밥이 6,000원짜리 밥은 없어졌고요. 그것도 한 8,000원 된 것 같아요.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 한국은행 총재 말씀처럼 개혁을 못하면 한국은 망한다. 이런 위기감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공무원이 부패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
국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하고 계세요. 문제는 공무원들이 또 성실한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통영경찰서처럼 대놓고 보험 사기를 친다든지 뭐 영상을 조작한 것을 수사에 써서 가피를 뒤바꿔서 해먹는다든지 가뜩이나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출산율 내려가는 원인이 그런 원인이 아니에요. 저 공감합니다. 누가 아기 낳고 싶겠어요? 이렇게 위험하게 그렇게 하신다면. 그 통영에 어떤 젊은이들이 거기 남아 있고 싶겠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좀 살기 좋은 통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거를 잘하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이거 이렇게 부패한 거, 그 조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청산하고, 여러분들 그런 거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 다 공멸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여기 남아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아파요. 댓글에 60대 시민께서 나는 한국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긋지긋하다고. 원래 60대 정도 되면 저처럼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죠. 내가 살던 곳, 내 언어가 통하는 곳.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런 공무원들이 민생을 뭐 챙겨주지는 못하나마 이렇게 시민들을 힘들게 만든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시민들이 살아야지 여러분들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베네수엘라 같이 되면 좋겠습니까? 잘 성장하고 참 어렵게 부를 축적하고 그런 건 어렵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꼬꾸라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정신 안 차리는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들 가지고 나와서 국민들을 속이고 외교 노선을 잘못해서, 물론 본인들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그런 노선을 취하겠죠. 매국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계 정세에 맞게끔 또 우리 국민들 대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외교 노선도 이렇게 잘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또 제가 교통사고 문제를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요. 뭐 천천히 하죠, 뭐. 네,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뭐 녹음이든지 여러 가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 한 5% 정도나 했을까 말까 해요. 전체 중에 한 5% 10%는 끝까진 공개 안 할 겁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통영경찰서 여러분, 누가 해킹을 해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이렇게 두절시켜 놓은지 몰라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권력이 강력하고 권위가 있으려면
법을 지켜야 돼요. 싱가포르의 리가뉴 총리 원래 사업가죠. 청렴한 사업가예요. 어려운 가난한 나라 싱가포르를 아주 선진국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공무원들 월급을 그 나라는 많이 준다 그래요. 최고의 엘리트들을 뽑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면요 강력하게 처벌한다 그래요. 물론 공무원들한테도 엄격하게 하겠죠. 싱가포르에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산이 없고 또 폭력이 없대요. 네. 그 나라는 태형이라는 형벌이 있어요. 감옥에 그냥 가둬두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일생 동안 남을 수 있는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매를 맞습니다. 그 한 번 맞으면요 잘못 맞는 사람 장이 파열된대요. 그래서 또 벌금도 굉장히 무겁고요. 하지만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그런 태형을 이렇게 대다수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강력히 집행돼서요 통영경찰서처럼 증거를 저작해서 수사에 사용해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바꾸는 보험 사기를 치는 이런 막장 그런 경찰관들은 조직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몰아내고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 연금 다 몰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많이 해먹었으니까 재산도 몰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간은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 끝나고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